안녕하세요. 새우푸더볼입니다. 프리미어리그 5라운드 맨시티와 아스날의 경기가 2대2 무승부로 종료되었습니다. 경기 리뷰와 더불어 경기에서 일어난 상황들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맨시티는 4-1-4-1 포메이션으로 시작하여서 그바르디올이 인버티드 풀백 형식으로 올라간 3-2-4-1 포메이션으로 빌드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베실바도 많이 내려와주며 빌드업을 도와주었죠. 아스날은 4-2-3-1 포메이션으로 시작하여 트로사르와 하베르츠가 투톱 형식으로 4-4-2 포메이션의 수비적인 운영을 하였습니다. 맨시티의 선제골 장면입니다. 사비우가 좋은 퍼스트 터치로 조금 뒤늦게 접근한 칼라피오리를 벗겨내고 혼란에게 좋은 스루 패스를 넣어줍니다. 이때 혼란을 보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직선적으로 뛰다가 수비수들의 오프사이드 라인을 보고 한번 멈췄다가 곡선으로 스텝을 밟아서 다시 전진합니다. 멈추지 않고 그대로 침투했다면 오프사이드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정말 기가 막힌 움직임입니다. 이건 재능이죠. 그리고 혼란은 이런 장면에서 가마차기를 시도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상황에서는 수비수들이 따라오는 것과 라의 위치를 고려하여 논스톱 톱킥으로 득점에 성공합니다. 다양한 슈팅 패턴을 가지고 있는 혼란입니다. 올 시즌 폼이 심상치 않습니다. 그 후 맨시티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코너킥 상황에서 파티가 로드리를 맨마킹하고 있는데 로드리가 전진할 때 파티와의 몸싸움 과정에서 로드리가 부상을 당했습니다. 축구에서 일어나는 부상을 분석하는 전문가는 로드리가 최대 9개월 동안 부상으로 빠질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아직 부상이 어떤지 오피셜이 나진 않았지만 심각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로드리가 결국 교체 아웃되고 코바치치가 투입되었습니다. 맨시티는 이 경기에서 저번 시즌 맨시티의 주전 미드필더들인 로드리, 더브라이너, 포든이 없는 상태로 경기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맨시티는 로드리가 빠지자마자 실점을 하였습니다. 파티가 프리킥을 준비합니다. 파티가 마르티넬리 쪽으로 바로 연결해줍니다. 마르티넬리가 뒤에 있는 칼라피오리에게 패스. 칼라피오리의 원더골이 터집니다. 이 상황에서 맨시티 선수들은 심판에게 항의를 합니다. 항의한 이유는 올리버 심판이 양팀의 주장인 워커와 사카를 불러서 무슨 말을 합니다. 그리고 워커가 자리로 완전히 복귀하기 전 파티가 프리킥을 진행합니다. 순간적으로 마르티넬리를 놓친 워커는 손으로 항의를 하며 마르티넬리를 따라가고 그렇게 아스날이 득점에 성공합니다. 만약 워커가 제자리에 있었다면 마르티넬리를 밀착 마크하며 공간을 주지 않을 수 있었겠죠. 워커 입장에서는 심판이 자신에게 여기로 와보라고 불렀고 대화가 끝나고 워커가 자리로 복귀하러 갈 때 파티가 프리킥을 진행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서 워커는 자기가 자리로 완전히 복귀했을 때 경기를 재개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항의를 한 것입니다. 워커는 경기가 끝나고 인터뷰에서 올리버는 나를 불러놓고 내가 돌아갈 시간을 주지 않았다. 내가 골키퍼였다면 그 상황에서 복귀할 시간을 주었을 것이다. 나는 맨 뒤에 있는 수비수고 나에게도 복귀할 시간이 주어졌어야 한다. 만약 올리버가 나를 부른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가서 말을 건 것이라면 이 상황은 문제가 없었을 것이다 라며 억울함을 표했습니다. 그리고 펩 가르디올라도 경기 후 인터뷰에서 앞으로 심판이 부르면 직접 가지 말고 심판 보고 오라고 해야 할 것이다. 라며 판정에 대한 아쉬움을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아스날이 파울당한 위치보다 조금 더 앞쪽의 다른 곳에서 프리킥을 진행한 것도 올리버 주심은 파악하지 못하였습니다. 경기는 1대1 동점, 코바치치가 들어오고 맨시티는 3-1-5-1 포메이션으로 더욱더 공격적으로 경기를 진행했습니다. 아스날은 4-4-2 포메이션을 더욱더 굳건하게 지키며 좋은 수비력을 보여주었죠. 그 후 아스날의 세트피스 상황, 아스날 선수들은 뒤에 몰려있고 맨시티 선수들은 앞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세트피스 상황에서 키가 작은 도쿠가 아스날 세트피스의 핵심 마갈량이스를 맨마킹하는 상황이 연출되었습니다. 당연하게도 도쿠는 마갈량이스를 놓쳤고 마갈량이스는 위협적인 헤딩을 시도하지만 득점에 실패합니다. 순간적으로 아스날 선수들이 에데르송의 길목을 막고 먼 포스트로 마갈량이스가 침투하며 헤딩을 시도한 장면입니다. 상당히 날카롭고 준비가 잘 된 세트피스였죠. 그 후 한 번 더 아스날의 세트피스, 이번에도 도쿠가 마갈량이스를 막다가 워커가 자기가 막겠다며 마갈량이스를 마킹합니다. 그리고 워커가 마갈량이스의 겨드랑이를 툭툭 치며 간을 보고 있습니다. 코너킥이 올라올 때 마갈량이스가 메시급 바디페인팅으로 워커를 속이고 러닝 점프로 먼 포스트에서 득점에 성공합니다. 방금과 마찬가지로 아스날의 선수들 2명이 에데르송의 길목을 막으면서 맨시티가 한 번 당했던 세트피스 패턴을 그대로 다시 사용했는데 맨시티의 수비 위치는 너무 앞쪽으로 쏠려 있었고 똑같은 방식에 똑같이 당했습니다. 맨시티 소식을 전하는 신뢰도 높은 기자 샘리의 말에 따르면 가르디올라가 경기 중 세트피스 코치에게 한마디 하였다고 합니다. 맨시티의 최근 세트피스가 아쉬운 상황에서 가르디올라도 세트피스에 대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스날의 세트피스 코치 니콜라스 조버는 아르테타가 맨시티 수석 코치 시절에 브렌트포드에서 데려온 코치이고 아르테타가 맨시티를 떠난 후 조버도 맨시티에서 떠났는데 아스날의 감독이 된 아르테타가 조버 코치를 아스날로 데려온 것입니다. 맨시티는 자신의 코치였던 조버에게 제대로 당한 것입니다.
아스날이 역전한 후 경기 종료 직전 트로사르가 베실바를 뒤에서 강하게 밀었고 트로사르는 경고 누적으로 퇴장당했습니다. 트로사르와 아스날 선수들은 경고가 있는 상황에서 이 정도 파울로 경고 누적 퇴장을 주는 게 맞냐며 항의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트로사르가 퇴장당한 진짜 이유는 거친 파울로 인한 퇴장이 아니었습니다. 프리미어리그 공식 오피셜로는 트로사르의 경고 누적 퇴장은 지연 행위로 인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장면에서 트로사르가 파울을 하고 공을 멀리 차냅니다. 프리미어리그는 볼을 멀리 차내는 지연 행위에 대해 엄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로사르는 시간 지연 행위로 인해서 경고 누적으로 퇴장을 당한 것입니다. 아스날 입장에선 많이 아쉬운 트로사르의 판단이었습니다. 이렇게 전반전이 종료되었고 아스날은 사카를 빼고 벤 화이트를 투입하여 5사형 포메이션으로 전원 수비 전술을 택했습니다. 이 전술로 계속해서 수비를 하다가 마르티넬리를 아예 수비수로 내리고 6-3형 전술로 바꾸어서 맨시티의 공격을 틀어막았습니다. 그렇기에 맨시티는 계속해서 볼을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후방에서 공간이 나서 중거리 슈팅을 때릴 기회가 생겼을 때 디아스, 아칸지, 코바치치와 같은 슈팅력이 부족한 선수들이 위치해 있었기에 위협적인 중거리 슈팅이 나오지 못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맨시티 입장에서 조금 아쉬운 것은 중거리 슈팅에 강점이 있는 포든을 조금 더 빨리 투입하여서 포든이 밑에서 볼을 전개하면서 중거리를 계속 시도해 보았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수비수들을 차라리 박스 안에 넣어서 볼 경합을 시키고 킥과 패스의 퀄리티가 있는 균도안 같은 자원을 후방으로 빼서 크로스나 패스를 넣어주는 선택도 좋았을 것입니다. 크로스 상황에서 아칸지나 워커가 크로스를 올렸기에 정확성이 매우 떨어졌죠. 그나마 그바르디올의 시원한 중거리 슈팅이 몇 번 있었지만 다비드 라야가 다 막아냈습니다. 맨시티는 볼을 뺏기지 않고 드리블을 하며 수비를 끌어서 패스를 넣어줄 수 있는 그릴리시와 공격력이 좋은 수비수 스톤스를 투입하였고 펩의 이 교체 선택은 적중했습니다. 그릴리시가 사이드에서 수비수와 근거리에서 1대1을 하며 공간을 만들어 주었고 비어있는 코바치치에게 정확한 패스, 코바치치의 슈팅이 아스날 선수들 몸에 맞고 흘렀고 그 공을 스톤스가 밀어넣으며 극장 동점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와중에 라야는 끝까지 볼을 막아냈지만 실점을 하였습니다. 아스날 입장에선 이전 상황에서 아쉬웠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던 점은 수비를 잘하고 있던 팀버가 빠지고 나이가 어린 루이스 스켈리가 들어온 후로 아스날의 수비 진영은 제주스, 스켈리, 키비오르, 마갈량이스, 살리바, 화이트로 바뀌었습니다. 즉 그릴리시를 상대하는 수비수가 팀버에서 화이트로 바뀐 것입니다. 화이트는 부상이 있었지만 트로사르의 퇴장으로 인하여 수비수를 늘려야 함으로 투입되었는데요. 부상을 달고 뛴 화이트는 그릴리시에게 돌파를 허용해서 코너킥을 내주었습니다. 만약 팀버가 부상으로 교체 아웃되지 않았거나 화이트의 몸 상태가 멀쩡했다면 그릴리시에게 돌파를 허용하지 않고 코너킥을 내줄 확률이 줄어들었겠죠. 득점 직후 혼란이 마갈량이스 머리에 공을 던지는 장면이 나왔는데 이 장면이 좋은 장면은 아니지만 솔직히 웃겼습니다. 교체로 들어간 루이스 스켈리는 이번 경기가 프리미어리그 데뷔전이었는데 경기에 투입되기 전 경고를 받았습니다. 스켈리는 그 후 교체 출전으로 데뷔를 하였고 데뷔보다 옐로카드를 먼저 받은 특이한 선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경기가 끝나고 혼란은 스켈리에게 넌 누군데라고 외쳤는데 진짜 누군지 몰랐을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아스날 입장에선 이기고 있는 상황에서 마지막 극장골을 먹어서 아쉬웠을 것이고 맨시티 입장에선 홈에서 승점 1점밖에 얻지 못한 것이 아쉬울 것입니다. 하지만 아스날은 한 명이 퇴장당한 상황에서 맨시티 원정에서의 무승부, 맨시티는 홈에서 47경기 무패 기록을 이어가며 리그 1위를 극적으로 지킬 수 있었기에 두 팀 다 아쉬움과 안도감이 공존한 경기였을 것입니다. 이번 시즌 리그 우승 경쟁도 굉장히 치열할 것 같은데요. 과연 어떤 팀이 프리미어리그 우승을 차지할까요? 이상 세오프더볼이었습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